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받았거나 MRI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왔다고 들은 분들이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고 디스크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니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다리 저림이 어느 정도인지, 다리나 발목,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지, 감각이 둔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지, 그리고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겼는지, 허리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디스크는 지켜볼 수 있고 어떤 디스크 탈출증은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이런 거를 뭐 강의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이 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RI를 이미 찍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사진을 보셨기 때문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보고 이 정도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다시 증상을 듣고 다리 힘을 확인해 보면 사진은 심해 보여도 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로 신경이 많이 눌려서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사진은 심한데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도 있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서 중요한 것은 사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증상과 신경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보여도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고 마비도 없고 힘도 잘 유지돼서 감각도 떨어지지 않으면 굳이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진에서는 즉 MRI에서는 디스크 탈출증이 별로 커 보이지 않아도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다리 힘이 뚝 떨어지고 통증이 10점 만점에 뭐 9점 10점 이럴 정도로 극심하거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방사통이 심하면 그러니까 많이 저리면 빨리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도 허리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평상시에 통증이 없다가 교통사고 후에 통증이 오게 되면 MRI를 찍는데 디스크가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MRI에서 디스크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통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과 증상이 둘 다 맞아야 그 디스크가 실제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MRI는 왜 찍냐? 그냥 증상을 보면 되지. MRI는 왜 찍냐면요. 디스크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신경을 얼마나 누르는지 그리고 종양이나 다른 신경 이상 같은 질환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찍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으면 같은 증상이라도 더 면밀하게 보고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긴장하게 됩니다. 방치하다가 신경마비가 빠르게 진행돼서 하루 이틀 만에 마비가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데 아프면 이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디스크가 별로 안 나왔는데 많이 아프면 아프긴 많이 아픈데 이분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구나. 통증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통증이 많이 오더라도 마비가 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안심시키고 비수술 치료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MRI는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지 사진만 보고 기계적으로 치료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MRI는 중요한 또 얘기가 있는데요. MRI는 90%만 맞고 10%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MRI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MRI가 진짜 심각해 보여도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사진만 보고 무조건 겁낼 병도 아니고 사진을 완전히 무시하고 증상만 볼 병도 아닙니다. MRI도 중요하고 증상도 중요한 병입니다. 그러나 MRI를 100%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보 의사들이 저도 초보 의사 때 많이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MRI만 믿고 환자의 말을 안 믿은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증상을 더 믿어야죠. 디스크가 얼마나 나왔는지와 증상의 강도가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디스크가 조금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을 것 같은데 통증이 심한 분이 있고 반대로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신경이 거의 막 끊기려고 하는데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눌리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 염증 물질을 내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즉 급성으로 꽝 바로 눌렀는지 아니면 서서히 신경을 눌러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눌렸어도 정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신경을 눌렀기 때문에 신경이 적응을 해서 안 아픈 건지 그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디스크의 통증을 이해하려면 진물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디스크 모델이 있는데요. 디스크 내부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내부에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성분으로 차 있습니다. 찐득찐득한 젤리라고 하면 거기 수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찢어지면 이 안에서 곡물 같은 거, 진물 같은 게 이렇게 새어 나옵니다. 여기 크랙, 여기 디스크 터진 부위로 이게 터졌다고 제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진물이 새어 나오면 디스크하고 신경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신경 쪽으로 당연히 묻죠. 그런데 이 진물은요, 신경에 묻으면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특히 허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다리가 마비가 오기도 해요. 눌리지도 않았는데 신경이 눌려서가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아픈 것이라서
이것을 화학적 통증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신경을 누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이제 이쪽이 디스크고 여기 나온 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 이쪽이 신경이죠. 근데 신경이 눌려서 뭐 종이처럼 납작해졌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이 정도만 나왔어도 진물이 나와서 신경에 묻으면 엄청나게 아파서 꼼짝 못하고 119에 실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원에서 정직하게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그러나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또 환자가 걱정할 수가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디스크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뾰족하게 정확히 누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면 뭐 눌리긴 눌리겠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스크가 터져서 이 좁은 길목 여기 신경 지나가는 이 길목에 꽉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뾰족하게 요만하게 나와서 여기를 딱 꼈다.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 뾰족한 디스크가 이렇게 넓적하게 나온 디스크 말고 여기서 더 뾰족하게 나와서 젖꼭지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젖꼭지 모양 디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뾰족한 디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디스크는 MRI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마기 때문에 한 뭐 1mm, 2mm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쪽에 신경이라고 해볼게요. 신경이라고 해봤을 때 이렇게 꾹 눌리면 신경이 저리고 아프겠죠. 근데 뭐 이게 살짝 이렇게 눌리면 뭐 좀 아프다 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눌렀다. 이거는 약을 써도 주사를 해도 시술을 해도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견을 했잖아요. MRI에서 보이는 아주 미세한 그 뾰족한 디스크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빨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환자가 점점 많이 아프면 걱정을 하고 나중에 뒤늦게 수술을 하자고 말을 하면 환자가 못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MRI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진만 기계적으로 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특수한 디스크도 있다는 거죠. 통증이 좋아지는 이유도 단순히 디스크가 들어가서만은 아닙니다.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자극은 하지만 방금 말한 그런 화학적 통증의 경우 디스크는 그대로 있어도 그 새어나온 진물이 신경에 묻었다가 언젠가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그죠? 흡수가 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특히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지면 내용물이 좀 싱싱하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터지면서 진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경을 많이 자극해서 너무너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물이 흡수되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터진 거 말고 완전히 이렇게 알맹이로 터져나온 디스크는 운이 좋을 경우 처음에 견딜만한 경우가 있어요. 많이 터졌는데. 그럼 견딜만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크가 흡수돼 버리고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환자 보고 버틸 수 있냐, 괜찮냐, 아픈 거 참을만 하냐, 일상생활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MRI를 잘 분석을 하면 종합해서 디스크가 오래된 건지 최근에 터진 거를 분석하고 이 디스크가 최근에 터졌는데 이분이 좀 견디고 있다. 크게 문제 없고 좀 아프긴 아픈데 살만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경치료, 즉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먹는 약 같은 걸로 치료를 하다가 6개월 뒤쯤에 다시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줄어들거나 아예 흡수가 돼서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실제로 흡수되는 건 특수한 경우고 가장 흔한 상황은 따로 있는 거죠. 디스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눌린 신경이 그 상태에 적응을 하고 주변의 진물이 자극이 흡수되면서 증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만 하면 많이 아팠어도 주사 맞고 견딜만 하다거나 약 먹고 견딜만 하면 몇 달 뒤에 다시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는 또 그대로인데 환자분은 훨씬 편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상 디스크는 좀 줄었는데도 증상은 계속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정하는 것은 사진 속 디스크 모양보다 신경이 어떻게 자극을 받았고 어떻게 통증이 이루어져 있는지입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볼 때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신경 기능, 그 중에서도 다리 힘이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감각 이상도 통증도 중요하지만 힘이 떨어진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통증과 저림의 양상을 보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린지, 즉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저린지,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린지,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지는지, 서 있을 때 심해지는지, 누우면 심해지는지,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럴 때 심해지는지, 걸으면 심해지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양상은 디스크가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어느 부위에서 신경을 자극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힘을 보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뭐 4번, 5번, 그리고 5번, 1번 여기서 보자면 이걸 4, 5번, 이걸 5번, 1번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L 1, 2, 3, 4, 5 여기는 S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래서 5번, 1번이 되는 거예요. 맨 밑에가 5번, 6번이 아니고 5번, 1번입니다. 이 4번, 5번과 5번, 1번 여기서 가장 많이 디스크가 나오는데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이 4번, 5번에서 많이 눌릴 때 발목을 이렇게
위로 젖히는 이 힘이 잘 빠집니다. 이것을 발목이 떨어졌다, 발목 마비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발목을 위로 젖힐 수 있는지, 그리고 이 5번, 1번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면 발끝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지, 발끝으로 땅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또는 엄지발가락에서 마비가 왔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거는 누운 상태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 수 있는지, 무릎을 펴고 또 굽힐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거는 약간 윗부분, 이쪽에 3, 4번, 2, 3번 이런 데서 디스크가 터졌을 때 그때 마비가 오는지를 보는 거죠.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에 힘이 빠지는데 이 힘 빠짐을 마비라고 부르고 치료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비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한 2, 3일만 지나도 평생 마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마비 있다가 풀리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안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안 풀리는 경우, 그리고 의사들은 그 안 풀리는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도 중요하지만 다리 힘이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감각도 함께 봅니다. 감각은 뭐냐면요,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운동신경, 감각은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감각신경 마비, 이것도 신경 마비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등, 발가락, 발바닥 이런 데 감각이 둔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조금 둔한 정도, 감각은 있지만 좀 무디다 이런 정도는 좀 지켜볼 수 있지만, 감각이 전혀 없거나 둔해진 범위가 넓거나 힘 빠짐과 같이 나타나면 신경 손상이 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요. 이렇게 확인한 신경 기능이 MRI 사진과 맞으면 진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마비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진에서 보이는 디스크 위치와 다리 저림의 분포, 힘 빠지는 근육이 서로 일치하면 그 디스크가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사진과 증상이 맞지 않으면 다른 원인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MRI에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한데도 증상이 있다면 엉덩이 쪽에서 여기 신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모여서 안쪽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모여서 나가는 그 부분이 엉덩이 쪽에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이상근 증후군이나 고관절 질환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고관절 질환 중에 대퇴골두 우열성 괴사, 즉 고관절로 가는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고관절 머리, 고관절에 이렇게 돌아가는 가장 윗부분의 뼈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드물지 않고 다친 적이 없어도 40, 50대에 생길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아주 비슷해서 깜빡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질환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왜냐하면 허리 MRI를 찍었더니 마침 거기에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 않고 드물게 있습니다. 또 이상근 증후군도 증상이 다리 아래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래도 아프지만,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도 아프지만 허리까지 올라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도 이쪽 허리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해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알아둘 게 있는데요,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둘 중에 하나가 있다, 협착증 아니면 디스크 이런 게 아니라요, 협착증과 디스크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분류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뭐냐면 협착증은 예를 들어서 색깔로 구별하는 거고, 도형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빨간 사각형, 노란 사각형 이렇게 있다고 치면 빨갛다, 노랗다 이렇게 색깔로 구별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디스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막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다른 개념이에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디스크라는 이 구조가 망가져서 뭔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또는 자극하는 것,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도 있죠. 디스크가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 또는 디스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죠?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이 뼈가 이렇게 눌러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관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관절이 눌러서 뒤에서 이렇게 누르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 여기 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누르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누르든지 해서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눌러 들어와서 신경을 좁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협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거의 없는데 다른 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디스크도 있고 다른 부분도 같이 누르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안 되고,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데 이분 디스크도 꽤 있네, 또는 이분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협착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 디스크는 너무 깨끗한데? 그냥 뒤에 관절과 인대만 눌렀네. 그러면 수술할 때 디스크 수술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협착증 증상이냐, 디스크 증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 치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어떤 약이 특효다, 어떤 시술이 좋다, 이 시술이면 다 된다, 어떤 운동이나 자세가 좋다, 이것만 하면 된다. 물론 뭐 어떤 치료가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치료가 좋다고 하려면 그 병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죠. 또 충치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충치가 심한 사람이 치과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썩었다. 뽑아야 되죠. 근데 그 누군가 옆에서 충치가 있다고 했더니 치과에 가서 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닌데, 충치는 절대 뽑으면 안 된대, 뽑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내가 봤을 때 많이 썩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허리 디스크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심한지 안 심한지 일단 모릅니다. 그래서 심한지 안 심한지를 알아보지 않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정비사가 무슨 고장인지, 뭐 때문에 이게 차가 문제가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는데 정비소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 주인이. 저는 어떤 고장이든 엔진은 절대로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엔진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딱 해버린다면 정비사가 볼 때 진짜 황당하죠. 나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직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렇게 딱 정해서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차를 고치든지 이를 치료하든지 아니면 척추를 치료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병을 치료하든지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심각한지 아닌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안 다음에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스크? 이걸로 치료해. 디스크라며, 그럼 일로 치료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디스크가 같은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미한 디스크와 심각한 디스크가 분명히 나누죠.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지를 보고 약, 주사, 시술, 수술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상태에 맞는 치료를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디스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통증이 견딜 만한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활동 조절이 우선입니다. 소염진통제 약이죠. 근육이완제, 신경 통증을 줄이는 약을 상황에 맞게 쓰고 물리치료를 같이 하면서 필요하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걸 다 하기도 하죠. 침도 맞고요. 이때는 그 무거운 걸 들거나 허리를 깊게 숙이는 동작, 충격이 가는 동작은 피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통증이 견딜 만한 단계에서는요,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약만으로 통증이 잘 안 잡히거나 계속 불편하면 신경치료 아니면 진통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죠. 특히 신경차단술, 신경주사라고 불리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눌리거나 자극받은 신경 주변에 약물을 넣어서 염증과 부종을 줄여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주사도 신경의 큰 줄기에 넣는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 신경 있으면 이 주변, 큰 신경 주변에 넣는 것부터 요 잔가지, 작은 가지에 놓는 것, 또는 이 근육에 이렇게 놓는 것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육에 놓는 거는 신경 치료로 하긴 좀 어렵고, 이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디스크에 좀 더 가까이 간다고 볼 수가 있죠.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심에 놓을수록 효과가 조금 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 주사로 통증이 줄어드는 동안 염증이 가라앉고 신경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주사 한 번 맞고 좋은 분도 있고 두세 번 이상 필요한 분도 있는데,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고, 두 번째 너무 괜찮다, 그러면 약만 먹고 보다가 증상 괜찮으면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이나 주사로도 일상이 불가능할 만큼 통증이 아주 극심하거나 걷는 것도 힘들어서 휠체어 타거나 일하고 자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시간이 지나도 괴로우면 수술을 검토합니다. 수술은 통증이 가장 심한 날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는지,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지, 마비가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통증이 별로 없는데 발목이 뚝 떨어져서 힘이 없거나 다리 절반의 감각이 없다면 그때는 빨리 수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다 낫느냐? 수술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다시는 물에 안 빠지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수술하면 다 낫느냐?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응급으로 정말 문제가 돼서 지금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죠. 수술을 해서 눌린 신경을 직접 풀어주는 거라서 당장 너무 심한 그 다리 저림, 그리고 마비, 통증 이런 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죠. 수술할 때 또 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내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나온 진물이 급성 탈출일 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물에 의한 통증도 함께 사라지죠. 다만 신경이 너무 오래 또는 며칠이라도 너무 심하게 눌렸다면, 진짜 심한 경우는 한 이틀 정도만 눌려도요, 이미 손상이 영구적으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신경은 말초신경이라서 여기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잘 손상되진 않지만
완전히 손상되면 회복이 또 잘 안 돼요. 이게 수술 시기가 늦으면 마비가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허리 근육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서 통증이 있다. 그렇다고 열심히 운동을 하라거나 생활 습관과 자세를 고치면 낫는다. 자세로 디스크 무조건 고친다. 허리 디스크 고치는 단 한 가지의 습관, 디스크를 고치는 단 한 가지의 자세,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충치를 치료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척추에는 특히 디스크에는 그런 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이나 자세로 증상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지만 디스크의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신경이 적응하고 디스크에서 나온 진물이 흡수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허리 디스크는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병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니까 이런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충치는 왜 생기나요? 충치 생기는 원인 충치균, 뭐 이 안 닦아서 음식물이 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고요. 전체 원인은 잘 몰라요. 충치도. 디스크도 전체적인 큰 원인은 잘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도 다 마찬가지죠. 자,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미한 디스크 환자가 심한 디스크 환자보다 그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디스크 환자가 경미한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한 환자 좀 있죠. 그러면 디스크 환자 전체를 봤을 때는 비수술로 치료가 거의 다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진찰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진찰을 정상적으로 해서 경미한 디스크에 해당하면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도 중요한 치료 과정의 하나니까요. 다만 만약에 아주 심한 디스크 탈출증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심각하게 수술을 고려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환자가 마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경미한 환자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스크를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미한 환자, 심각한 환자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병원이라면.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병원이 아니다. 그리고 심한지 안 심한지 봐도 잘 모르겠다. 이걸 디스크인 건 같은데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심한 환자인지 안 심한 환자인지를 감별할 능력이 안 된다. 또 심한 환자인지 안 심한 환자인지 감별할 만한 그런 검사 장비, MRI 장비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디스크 환자라 그러면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죠. 대다수의 그 가는 방향으로. 오늘 오신 환자분도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터졌어요. 그분은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 타고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내일 모레 이제 수술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디스크가 터졌냐면 이렇게 조금 나와서 신경을 가운데 쪽으로 누른 게 아니라 지금 뭐 쩔쩔매고 너무 아픈데 이 옆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멍이 넓어야 돼요. 근데 이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옆구리로 터져가지고 신경이 매우 심하게 터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쩔쩔매는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토요일이라 오늘 수술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힘은 빠지지 않아서 통증만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사 진통제 센 걸 놨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 설명드릴 건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발목을 위로 젖히기 힘들거나 엄지발가락이 마비가 오거나 발끝으로 서기 어렵거나 쩔뚝거리거나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자극받는 단계를 넘어서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비는 오래 두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응급수술로 압박을 완전히 풀어줘도 신경이 이미 오래 손상됐다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비수술적 치료를 무작정 끌기보다는 수술을 빠르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걸 감각신경마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발등이나 발바닥,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고 뭐 저림이나 통증이 뭐 줄어들면서 그래서 아프지는 별로 않은데 감각이 없다. 그냥 아예 감각이 없다. 이거는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린 거나 그런 걸 느끼려고 해도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각이 떨어지면 통증이 오히려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감각마비도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디디는 걸 잘 모르는데. 통증이나 근육마비는 없는데 감각마비만 심한 경우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반대로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새거나 변이 참을 수 없게 막 이렇게 변실금처럼 막 질질 새거나 대변이 아니면은 변비가 심해지거나 그리고 허벅지 안쪽 부분 이 사타구니 생식기 쪽 감각이 막 반쪽만 둔해지거나 전체가 둔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허리라고 하면요. 디스크가 이만큼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터져가지고 신경을 아예 이렇게 다 짓누르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신경이 한꺼번에 다 눌리면 하반신 마비와 함께 대소변 장애가 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레지던트 때 겪었던 일이고 종종 그런 분들이 오기도 하는데 젊은 보디빌더 선수였어요. 27살이었는데 이분이 데드리프트 아주 그 무거운 무게를 들다가 역기를 들다가 이분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서 왔는데 하반신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 응급이죠. 대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며칠 방치하면요. 하루 이틀만 방치해도 수술을 해도 회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제가 17년 전에 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아직도 저한테 다니고 계시거든요. 이분 스토리가요.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심한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정말 시급한데 이 마미 증후군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와 소대변 장애가 있는 상태로 한 달간 재활치료한다고 방치하다가 저한테 온 경우였어요. 재활치료도 안 나가지고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신경이 아예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다리 힘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소대변 장애가 한 80% 정도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소대변 보는 게 불편하시고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17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분은 의지력이 좋으셔서 그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은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대소변 조절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이때는 시급하다. 통증이 조금 줄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신경 기능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죠. 심한 디스크라고 들으신 분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발끝으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발 뒤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들 수 있는지, 발목이 뒤로 꺾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고, 걸을 때 한 다리로 설 수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 장애, 그러니까 변비가 갑자기 심해지는 않았는지, 변이 약간씩 새진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 MRI 그리고 증상에 따른 내용 해봤는데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40분 넘어가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MRI 사진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MRI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전혀 안 맞는 경우도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도 증상이 적고 다리 힘이 정상이면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좋아지는 것도 디스크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디스크에서 나온 진물 같은 자극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냥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치료는요. 특정 약이나 시술을 먼저 정해두고 이게 특효다 이렇게 환자를 맞추면 안 되고요. 환자의 상태가 경미한지 심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를 골라서 정하면 됩니다. 안심하면 가벼운 치료, 심하면 적극적인 치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심해도 절대 수술하지 말라거나 특정 시술 하나가 만능이라는 말은 정교하게 설계돼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야바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증상이 심한지 아닌지를 믿을 만한 의사와 상의해 보시고 그 의사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본인 몸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한테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병이 어떤 건지, 즉 정확히는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내 병이 심한지 안 심한지만이라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안 심한데 자꾸 수술을 권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것 같은데 자꾸 그냥 수술 없이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증상 대략 말씀드린 걸로 일단은 자가진단 하시되 자가진단 너무 믿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한 진단과 검사를 하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나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심각하지 않은 디스크 아주 가벼운 디스크야 디스크인지도 뭐 잘 모르겠어 그냥 허리 삐끗한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사실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약 사 드시고 그냥 파스 좀 붙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무조건 경미하다, 무조건 괜찮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좀 자세히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스크와 MRI, 증상, 수술,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덜보이사였습니다.